2023년, 2024년에 이어서 2025년 점성학 연감 별의 지혜를 담은 날을 발행합니다. 점성학 연감은 대한민국 위도 경도에 맞추어 행성과 별의 경로를 분석하여 1년 동안 좋은 날과 피해야 하는 날을 기록한 실용적인 지침서입니다. 결혼, 이사, 여행, 가족 행사, 개업이나 이전, 계약 날짜 등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5년 출생 별자리 가이드, 점성학과 세계사, 2025년 국제 정세, 토성의 시대 등 알찬 정보들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12월 중에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인 지지로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공화당 내에서도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집권과 동시에 무소불위 트럼프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예측 내용을 토대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트럼프 당선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출생 차트를 통해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당선과 관련 있는 두 가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면서 최대 승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당선 후 테슬라 시총은 2년 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주가를 예측하면서 2023년까지는 주가의 큰 하락을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만 2024년부터는 다시 성장하게 되며 프로젝트도 성공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이후 최고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예측대로 테슬라 주가는 2023년까지 엄청나게 하락했고 2024년부터는 다시 상승하며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프로젝트도 성공에 가까워지고 2028년 이후에는 최고 전성기를 맞게 된다고 했으니 머스크의 백악관 입성, 로보택시 승인,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및 철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상승하는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캠프 합류는 두 사람 조합의 장점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대선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조합의 단점은 말실수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상승하는 사람들의 결합은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에너지가 상승하는 사람과 하락하는 사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억지스럽게 공존한다면 두 사람 모두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동업자를 보면 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도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과 관련 있는 두 번째 상황은 트럼프 당선이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9월에 토성의 반란이라는 세계 영상을 통해 2025년 국제 정세를 예측했습니다. 미국은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 문제로 국제협정 갈등과 내부 분열이 예측된다고 했고 중국은 관세 문제로 국제 외교에서 손실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11월 이후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2025년에는 더 큰 갈등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 화폐 개념도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측대로 중국산 제품 관세 60% 부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전기 자동차 의무 제거, 석유 증산으로 비축량 채우기,
화석 연료의 부활,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입장은 중요 대선 공약이자 트럼프 당선 이유가 되었으며 관련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상승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측 내용 중에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이용해 유럽을 압박하거나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맞서는 에너지 유라시아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의 이념 냉전 시대였다면 트럼프 재임 동안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의 자원 냉전 시대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토성의 시대가 뜻하는 에너지 전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건 타고난 본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필연적으로 연결된 주변 인물과 국제 정세의 흐름도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800년 만에 대결합을 이루었던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이러한 필연적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 공약과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정해진 우주의 질서에 맞추어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출생 차트를 보면 차트가 뚜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도 관상이 좋다 나쁘다 등으로 표현하지만 차트에도 일종의 관상이 있습니다. 누구의 차트인지 모르고 봤어도 성공한 인생이고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인물이라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구조의 차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출생 차트 10번 하우스에는 오리온 별자리에 위치한 태양과 북쪽 노드가 있습니다. 10번 하우스는 출생 차트를 해석할 때 중요한 하우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태양과 북쪽 노드 의미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출생 차트에 위치한 태양과 북쪽 노드는 넘치는 에너지와 행운을 뜻하지만 악한 일로 명예를 얻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냥에 열정적이지만 활이나 총을 이용한 일반적인 사냥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거칠고 투박하게 때로는 지저분하게 사냥한다는 뜻으로 트럼프가 사냥감을 대하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문제로 이득을 얻는다는 뜻도 있어 에너지 전쟁을 통해 원유 가치를 올리든 방위비 명목으로 이득을 보든 이러한 상황에 매우 집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태양은 4번 하우스에 위치한 달과 대립하기 때문에 농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동안 재난에 가까운 폭풍과 폭우로 인해 농산물 생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측됩니다. 태양과 대립하는 달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국해나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와의 마찰을 뜻하기도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관련 국가들과 마찰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고 의원들도 결국 등을 돌리게 되는데 특히 하원 의원들과 관계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쌍둥이 자리 22도에 위치한 태양이 달과 대립하게 되면 대통령 본인도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만 국가적인 질병을 불러온다는 뜻이 됩니다. 지난 재임 기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것도 우연은 아닌 듯합니다. 10번 하우스에 이어서 1번 하우스에 위치한 사자자리 화성도 중요합니다. 1번 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을 나타내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성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자자리 26도에 위치한 화성은 폭력과 강압적인 행동을 통해 명예를 얻지만 결국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본성으로 인해 러시아나 중국, 유럽으로부터 국가적 손실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폭력을 동원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정치 성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자자리 26도 화성은 두 차례 탄핵과 2004년 트럼프 호텔 파산에도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는 배신과 반란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인데,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러한 과정은 반복할 수 있어 임기 과정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는 선동가형 대통령이며,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은 결코 화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실패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10번 하우스와 1번 하우스에 이어 2번 하우스 목성 상태도 알아보겠습니다. 2번 하우스 목성은 개인 재정 상태와 부채를 뜻하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과 국가 부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천칭자리 17도에서 역행하는 목성은 재정과 부채를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지출을 줄이고 세수 확보에도 집중하며 국가 채무도 신중히 다루어야 함을 뜻합니다. 특히 역행하는 목성은 국가적 외교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행성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 공약과 출생 차트를 보면 이러한 정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난 재임 기간에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은 있었지만 세금 감면과 군사비 지출, 복지비 지출을 확대하면서 적자를 키웠는데, 이번에도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활이나 총을 사용하지 않고 투박하고 거칠게 사냥감을 대한다고 했습니다. 즉, 동맹국으로서 가치를 잃고 사냥감이 되면 기본적인 예의나 배려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한 번의 대통령을 경험했기에 트럼프의 강압적인 행동은 더욱 강력해질 거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중립 외교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2025년 5월을 기점으로 국제 정세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할 테니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지켜보면서 외교 정책에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대한민국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강압적인 미국과 혼돈의 국제 정세에서 대한민국은 살아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건국일 차트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외교는 금성의 조언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금성을 의인화하면 현명한 저글러를 떠올릴 수 있으니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를 비롯해서 무역, 기후변화, 안보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저글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출생 차트에서 국제 관계를 뜻하는 수성도 마침 저글러를 뜻하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본인이 저글러 외교에 부족한 지도자라는 뜻도 되지만 저글러 외교를 지향하는 국가에 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외교를 지향한다면 최소한 동맹국의 가치는 지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트럼프 당선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출생 차트를 통해 트럼프는 어떤 인물인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점성학이었습니다.